그 선택에서 오는 조금의 퀄리티 차이, 그게 막판 우승 경쟁에 영향을 꽤나 크게 주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맨시티가 아스날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스날은 항상 시즌 막판에 부진하고 맨시티는 막판에 엄청 잘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정말 막판에 강할까? 펩이 맨시티에서 올 시즌 빼고 지금까지 9시즌을 치렀어요. 근데 6번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이 쭉 독주,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막판 역전 우승이었어요. 확실히 시즌 막판에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쭉 독주를 했던 시즌도 결국 막판에 안 미끄러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맨시티가 올 시즌을 포함해서 최근 5시즌간 리그 마지막 10경기, 그러니까 총 45경기에서 딱 1패를 했습니다. 그 1패도 우승 확정 지은 다음에 치렀던 경기야. 자, 근데 아스날은 최근 5시즌 마지막 10경기 총 45경기에서 무려 12패를 했어요. 그리고 펩은 시즌 막판 4월달에 승률이 평균보다 더 올라가요. 근데 아르테타는 4월달에 승률이 평균보다 확 떨어져. 자, 그러면 맨시티는 왜 그렇게 막판에 강한 걸까요? 여왕벌. 자, 리버풀, 에버튼 요런 클럽이랑 같이 일했던 스포츠 심리학자 필 존슨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요 분이 펩을 여왕벌에 비유하더라고요. 여왕벌이 벌들을 쫙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조직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여왕벌이 구성원 하나하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페로몬을 뿌리면서 이 전체를 하나로 응집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펩이 맨시티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펩이 이렇게 중요한 시즌 막판에 어떻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나 봤더니, 오늘 이기면 우리가 챔피언, 근데 못 이기면 재앙이야, 요딴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왜냐면 되게 부담되잖아. 대신에 펩은 뭘 하냐면 각각의 선수들한테 명확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는 요런 생각을 갖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오늘 경기장에서 요거 하고 저거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할 충분한 능력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경기를 이길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뭔가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역전 우승을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펩이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요번 시즌엔 뭘로 동기부여하는지 아세요? 우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잖아.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하지 않겠어? 다른 우승해본 선수들도 그들의 첫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맨시티의 레전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별을 해요. 그럼 펩이 또 베실바 얘기하는 거야. 그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선수단이 또 똘똘 뭉치겠죠. 자, 근데 사실 아르테타도 동기부여를 정말 잘하는 것 같거든요. 다큐 같은 거 보면 카리스마도 있고 인터뷰도 참 잘해요. 근데 아쉽게도 막판 되면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스포츠 심리학자 필 존슨은 뭐라고 하냐면, 아스날이 승점 한 9점 차로 1등을 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속도, 투지 요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마치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스포츠에서 1등이 약간 방심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보니까 어느 해외 유튜버는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쫓는 게 쫓기는 것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곰이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긴장되죠. 불안하죠.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잡아먹는다, 사냥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차분하고 중요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확 덮치고, 그게 맨시티 선수들이랑 비슷한 심리라는 거고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하는 선수. 자, 펩은 경기장에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한테 리모컨 코칭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의 원리를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워커가 뭐라고 하냐면, 토트넘에서는 그냥 측면 따라서 위아래로 막 뛰면서 피지컬적으로 하는 게 다였는데 맨시티 와서는 펩이 원하는 축구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한 3년 지나니까 겨우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더라, 요런 얘기를 해요. 그 똑똑한 로드리, 베실바, 칸셀로 요런 선수들도 시티에 와서 펩의 축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상대가 어떤 포메이션, 어떤 전술을 쓰든 자기들이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알아서 대처를 해요. 그러면 펩은 그때부터 그냥 팔짱 끼고 자동 사냥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시즌 후반기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난 시즌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 시즌 초중반에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가 부상도 생기고 뭔가 좀 아쉬워. 그럼 겨울에 또 영입생들 오죠? 그럼 그 친구들하고 또 기존 멤버들하고 막 맞춰보면서 그 친구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펩의 축구를 이해하고 싱크가 맞춰지는 시기가 요 후반기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Don't turn on the ball, set the ball. 최근에 카일 워커가 게리 네빌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펩이 맨날 이 얘기를 한대요. Don't turn on the ball, set the ball. 그러니까 공 가지고 턴하지 마라, 그냥 볼을 세팅해줘라. 근데 그걸 듣고 게리 네빌이 그래요. 아이, 나 축구 엄청 오래 봤는데 그게 뭔 얘기야? 펩이 볼 가지고 하프 턴 해가지고 돌아서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 그랬더니 워커가 아니래. 그것보다는 볼이 오면 그냥 살려서 가져가는 거, 그걸 더 좋아한대. 왜냐면 더 빠르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권장하는 게 뭐냐, 돌지 말고 뒤쪽에 있는 동료한테 볼을 세팅해주라는 거야. 세팅한다는 게 뭐냐면 원터치로 전진 패스 넣을 수 있게끔 살짝 놔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한마디로 3자 패스예요. 전진 패스, 리턴, 전진 패스. 맨시티가 트래블 했을 때 요게 기가
기가 막히게 잘 됐었다고요. 자, 근데 이 3자 패스가 톱니바퀴처럼 맞아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누가 옆에서 전진 패스를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리턴 받을 공간으로 미리 가주는 거. 그리고 얘가 리턴 내면 내가 또 원터치로 전진 패스 넣어야 되잖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앞에서 띄워주는 거. 이런 미세한 위치 선정과 미세한 타이밍, 요거를 다 같이 맞춰가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지난 시즌이나 요번 시즌 이렇게 뭔가 팀이 개편되는 과정일 때는 3자 패스의 톱니바퀴가 맞아지는 게 좀 후반기일 수 있다.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이 뭐예요? 선수를 골고루 기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이 막판에 안 퍼져. 근데 펩이 그걸 참 잘해요. 통계를 가지고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올 시즌 1000분 이상 뛴 선수가 맨시티에는 24명, 아스날에는 19명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선수들을 더 폭넓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000분 이상 뛴 선수가 맨시티에는 5명, 아스날에는 7명입니다. 아스날이 핵심 주전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의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초중반에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만 시즌 막판 되면 그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막판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통계를 또 보면 올 시즌 2000분 이상 뛴 선수들이 맨시티에는 8명, 아스날에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준주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시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선수들이 퍼지지 않고 경기력을 일정하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더 선. 기자들이 펩한테 물었습니다. 맨시티는 4월에 왜 그렇게 강한가요? 그랬더니 펩이 더 선, 태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곁들이는 설명이 뭐냐?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나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펩이 말한 거니까 뭐 그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럼 다른 팀 선수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나? 그래서 그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날씨가 맨시티의 축구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뭔 얘기냐면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갖고 있죠. 계속 패스를 돌려서 상대가 뛰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러면 날씨가 좋아지면 어때요? 상대팀 선수들이 공 따라다니다가 쉽게 지친다고요. 맨시티가 골 넣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정교한 축구를 하죠. 비 오거나 이러면은 맨시티한테 불리해요. 왜냐면 잔디 미끄럽죠. 공 미끄럽죠. 축구 바닥 미끄럽죠. 발바닥 컨트롤이 힘들다고. 패스 정확도도 안 좋아지고. 근데 상대 입장에선 비 오면 좋아요. 태클 시원하게 깔기도 좋고. 그리고 맨시티의 볼을 뺏어서 역습 많이 하려고 하죠. 잔디가 비에 젖어 있으니까 볼이 쭉쭉 가. 속도감 있는 역습을 하기에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스토크시티 있죠. 단순하고 직선적인 롱볼 축구, 또 롱스로잉, 몸싸움 이런 것들을 주 무기로 했던 팀인데 이 팀이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홈에서 승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경기 스타일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수를 보는 눈. 자, 최근에 맨시티랑 아스날이랑 붙었죠. 승점 6점짜리 경기. 제가 그 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완성도 높은 두 팀이 붙었을 때 결국 차이를 내는 건 선수의 퀄리티인 것 같다. 근데 그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나요? 아니죠. 한 끗 차이죠. 하지만 이정효 감독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축구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가 평생 간대요. 아, 진짜 너무 공감했잖아 그 말에.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맨 앞자리와 뒷자리 선수의 퀄리티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홀란드 돈나룸마, 아스날은 요케레스 하베르츠, 그리고 라야. 이렇게 비교하면 맨시티가 그래도 근소하게 좀 나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펩이 선수를 보는 눈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시즌에 들어온 후사노프, 셰르키, 그리고 요번 겨울 때 영입된 세메뇨, 게히, 또 유스에서 올라온 오라일리, 이런 선수들이 지금 핵심 주전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팀이 됐어요. 근데 아스날은 요케레스 골 많이 넣었지만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죠. 자, 그러면 요 선수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감독이죠. 근데 그 선택에서 오는 조금의 퀄리티 차이, 그게 막판 우승 경쟁에 영향을 꽤나 크게 주는 것 같다. 그리고 펩의 그 선수를 보는 눈이 개쩌는 지점이 또 뭐냐면 더브라이너, 귄도안, 워커 이렇게 되게 잘하던 레전드 선수들의 기량이 언제쯤 하락하는가, 그것도 기가 막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니가 뭐라고 하냐면 펩은 팀 개편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 같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맨시티가 시즌 막판에 유독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어요. 맨시티가 우승할까요? 아스날이 우승할까요? 어느 팀이 우승하든 재밌는 경기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